홈팀 마치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지오는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상대 라인의 균형을 흔든다. 소많은 측면에서 과감한 드리블과 크로스 시도로 공간을 넓히며 컷백 전개를 통해 공격 패턴을 다변화한다. 시모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날카롭게 공급하며 압박을 벗겨내는 탈압박 능력으로 전술적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또한 후반 교체 카드로 준비된 나상호는 순간적인 폭발적 스피드를 바탕으로 뒷공간 침투에 특화된 자원이다.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 그의 돌파는 오카야마 수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무기가 될 수 있다. 결국 마치다는 전후반 내내 침투 패턴을 반복해 상대 3백 수비 라인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치미는 전방에서의 연계와 활동량을 기반으로 공격 기점을 만들어낸다. 아타루는 이선에서 공수 밸런스를 조율하지만 빠른 전진 속도가 떨어져 공격 전환의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후지타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에서 일정한 위협을 주지만 세밀한 빌드업에서 패스 정확도가 흔들린다. 게다가 3백 구조는 측면 수비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뒷공간 노출 위험이 높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수비 간격이 벌어져 대인 방어에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오카야마는 전술적 강점보다 체력적 약점이 먼저 드러날 가능성이 큰 팀이라 할 수 있다. 마치다는 침투 패턴과 교체 자원 활용에서 뚜렷한 강점을 가진다. 반면 오카야마는 템포와 체력 관리 문제로 경기 후반 갈수록 불안정하다. 이번 경기는 마치다가 공간 활용과 경기 운영 면에서 한 수 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홈팀 나고야 포메이션은 3-4-1이다. 키무라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전개를 시도하지만 순간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이 매끄럽지 못하다. 모리는 측면 왕복 능력을 바탕으로 활로를 열지만 수비 복귀 속도에서 흔들림이 있다. 이즈미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려 하지만 단독 해결력은 다소 부족하다. 특히 3백 센터 수비 조합은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은 괜찮지만 순간 스피드가 떨어지는 약점이 확실하다. 그래서 상대가 빠른 발을 앞세워 라인을 흔드는 상황에서는 뒷공간 노출이 잦을 수밖에 없다. 원정팀 가시마 포메이션은 4-4-2다. 스즈키는 발빠른 움직임과 공간 침투를 강점으로 나고야의 느린 센터백 라인을 흔드는 데 최적화된 카드다. 엘베르는 탄력 있는 돌파와 박스 안 마무리 감각이 좋아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득점을 노릴 수 있다. 후나바시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환 템포를 지휘하며 앞선 공격수들에게 질 좋은 패스를 공급한다. 특히 빠른 스프린트와 순간 침투를 바탕으로 가시마는 나고야의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공략할 수 있다. 결국 전방 속도와 다채로운 돌파 루트가 이 매치업에서 확실한 무기가 된다. 나고야는 중앙 수비에서 속도 대응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 약점은 가시마의 빠른 공격수들이 노리기에 충분하다. 스즈키와 엘베르의 뒷공간 침투가 계속 반복된다면 경기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가시마로 향한다. 이번 경기는 가시마가 발빠른 공격 전개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다. 툰맷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풀어내며 볼을 탈압박 후 전방으로 정확히 공급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윌튼 펠리페는 하프 스페이스로 절묘하게 침투해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들며 문전에서의 마무리 집중력으로 확실한 위협이 된다. 우사미 다카시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를 통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열어주고 있으며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도 날카롭다. 특히 간바 오사카는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태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미드필더와 측면 자원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박스 안에서 다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원정팀 알비렉스 니가타 포메이션은 4-4-2다. 하세가와는 전방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지만 지원이 부족해 쉽게 고립되며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지 못한다. 마테우스 모라이에스는 개인기와 돌파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팀 전반의 조직력이 받쳐주지 못해 위협성이 반감된다. 시라이는 측면에서 왕복 능력을 보여주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 상대의 빠른 전환에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무엇보다 수비 라인 전체가 공간 관리에 실패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마킹 집중력이 부족해 실점 위험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니가타는 리그 최하위권답게 중앙과 측면 모두 불안정한 흐름을 노출하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멘탈 붕괴가 빠르게 일어나는 패턴까지 겹쳐 전반적인 안정감이 무너져 있다. 니가타는 수비 불안정과 멘탈 약세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경기 운영 전반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반면 간바 오사카는 펠리페와 우사미를 중심으로 공격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매치는 간바 오사카가 홈에서 공격력을 폭발시키며 상대를 제압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홈팀 도쿄 베르디 포메이션은 3-4-3이다. 소메노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스프린트와 컷백을 반복하며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후쿠다는 윙백 자리에서 오버랩과 크로스로 폭을 넓히지만 전진 CD 라인 커버가 늦어 박스 수비 숫자가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 메시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전환 패스를 공급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1선 2선 사이 간격 관리가 흔들린다. 중앙 센터백 조합의 평균 신장이 낮아 공중볼 경합에서 불리하고 니어파 포스트로 향하는 딥크로스의 라인 컨트롤이 무너질 소지가 크다. 그래서 세컨드볼 대응이 늦는 순간 연속 실점의 빌드업이 시작된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다.
원정팀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다. 마스오는 박스 안에서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헤더 경합으로 볼을 지켜내며 세컨드볼을 동료에게 떨궈주는 연결점이다. 세키네는 측면에서 오버랩 타이밍이 정확하고 하프 스페이스로 접어들며 각도를 만든 뒤 크로스 각을 다양화한다. 구스타프소는 68번을 오가며 전환 패스와 사이드 체인지로 크로스 빈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풀백의 하이라인 가담과 윙포워드의 라인 침투가 겹치며 마스오의 머리를 향한 반복 압박이 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제공권 우위를 전술적으로 증폭시키며 박스 어택 상황에서 재차 유효 슈팅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도쿄 베르디의 300은 폭을 넓히는 데 강점이 있지만 높이 싸움에서는 구조적으로 약점이 드러난다. 우라와는 마스오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세컨드볼 연계를 설계했고 세키네의 크로스와 구스타프손의 전환이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루즈한 경기라도 한두 번의 박스 어택이 곧 결정적 장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승부는 높이와 타점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홈팀 후쿠오카 3백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성을 노리지만 전환 속도가 늦을 때는 뒷공간이 쉽게 드러난다. 벤 칼리파는 전방에서 버티기와 제공권 장악으로 팀 공격의 기점이 되지만 상대 압박이 거세면 고립되기 쉽다. 코노는 미드필드에서 연계와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연결이 끊기며 경기 흐름을 빼앗긴다. 마츠오카는 활동량으로 중원을 커버하지만 전후반 내내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기에는 체력 부담이 크다. 후쿠오카는 홈 이점을 안고 있더라도 상대의 빠른 역습을 억제하지 못하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산프레체 히로시마 3백 구조를 견고하게 세우며 기본적인 수비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나카지마는 미드필드에서 볼 운반과 전진 패스로 팀의 공격 템포를 살리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다. 키노시타는 순간적인 속도를 활용해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고 제르망은 문전에서 득점 마무리에 강점을 보인다. 이 조합은 짧은 순간에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술적 무기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수비를 단단히 유지하면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역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다. 후쿠오카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환 속도의 불안정과 뒷공간 노출이 뚜렷하다. 반면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안정적인 3백과 나카지마의 플레이메이킹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할 수 있다. 이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결정적인 순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비셀고베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야시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전방 압박의 기점이 된다. 무토는 클래식한 윙어 특유의 측면, 돌파로 상대 풀백을 흔들고 박스 안으로 빠르게 크로스를 투입해 공격의 활로를 연다. 이데구치는 중원에서 메잘라 침투로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며 순간적인 오버래핑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과 킹을 활용해 코너킥 프리킥 모드에서 특정 기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패턴 공격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템포로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원정팀 시미즈 포메이션은 3-4-3이며 타카하시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담당하지만 전방 압박에 밀릴 경우 전개가 쉽게 차단된다. 마스자기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볼 배급을 시도하나 빠른 템포 전환에는 다소 약점을 드러낸다. 카피샤바는 측면에서 돌파와 드리블로 변화를 주지만 3백 수비 지원에 가담할 경우 공격 에너지가 분산된다. 3백 수비진은 활동량 부담이 크고 특히 무토와 이데구치의 동시 움직임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경쟁에 취약해 고베의 강점을 그대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피셀고베는 무토와 이데구치의 연계, 그리고 세트피스 강점을 동시에 활용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시미즈는 빌드업과 제공권 싸움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내며 전반과 후반 모두 고베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다양성과 세트피스 완성도를 갖춘 피셀고베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